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싱크텍스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조세심판원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가지고 이 가지급금이 폐업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 대표님이 가지급금 좀 우습게 보시다가 폐업하면서 가지급금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으셨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과세관청과 다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할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지급금을 약간 우습게 보시는 대표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뭐 폐업할 때 그 뭐 싹 숨겨서 이렇게 착 정리하면 뭐 세금 안 맞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 있을 텐데 그것은 착각이다. 예전의 대한민국 국세청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제 사례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세무법인 해안의 대표 세무사이고요. 수많은 경영 컨설턴트들 또는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께 가업승계나 가지급금, 차명주식 또는 잉여금 환원 법인 전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런 컨설팅 용역 쪽에 쓰는 세법은 일반 기장할 때 쓰는 세법과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종소세나 법인세 일반 세법이랑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 요즘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뭐 경영 컨설턴트 분들도 다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전공이 있습니다. 워낙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제도도 복잡해지니까 각자 전공이 생겨났고 저는 이 중에 특히 가업승계, 가지급금, 차명주식에 대해 전문인 세무사입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렸죠. 가지급금. 이 자료는 가지급금 강의 자료라 혹시나 이걸 처음 보시는 대표님 계시면 제 앞선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지급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은 실제 사례를 갖고 어떻게 나왔나 하는 그걸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죠. 오늘 드릴 얘기 이겁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12가지. 이걸 제가 가지급금의 12가지 그림자다 해서 영상을 촬영했었고 거기에 너무도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가지급금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가장 제가 큰 폭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특관자, 그러니까 대표님과 이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됐을 때 일시에 대표님한테 상여라는 처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해에 특관자가 소멸된 그 해에 대표님이 법인으로부터 상여금, 급여 말고 급여랑 똑같은 거죠. 상여금을 가져간 걸로 봐버릴게. 예를 들어 특관자가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30억이 있었다. 그거 그 해, 그 1년 동안에 급여처럼 상여금 받아간 걸로 봐서 소득세 부과하겠다. 이거 반 나오죠. 세금 10억 나옵니다. 가산세 이런 것까지 하면 무시무시할 거고요. 자, 그럼 특수관계자가 소멸되는 때가 언제인고 하니 이쪽에 청산할 때 법인이 아예 없어질 때입니다. 청산과 폐업은 좀 다른데요. 폐업은 법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 법인이 지금 운영하는 이 사업, 예를 들어 건설업을 운영하던 법인이었으면 건설업을 폐업할 거야. 그런데 법인은 아직 살아 있어. 이렇게 살아 있는 법인은 건설업 폐업하고 뭐 도소매나 뭐 제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법인은 아직 살아 있다. 이걸 폐업이라고 하고 이 법인을 아예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여지껏도 그랬었고 국세청도 과세 안 했던 측면이 있고 이 법인 폐업을 우선 하고 주기 청산하지 않는 겁니다. 청산하고 쭉 들고 있으면 몇 년 있다 간주 청산이 되는데 5년인가 7년 있다 청산이 되는데 그때까지 두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뭐 쌓였던 가지급금이 없어진다. 이랬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대표님들 아직도 계신데 옛날에 국세청이 아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서 IT를 워낙 잘해놔서 이 IT를 왜 잘해놨겠습니까? 이런 납세자들의 정보들을 빠르게 입수하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공무원한테 이 IT가 이렇게 자료를 주죠. 여기 이상하니까 이상기업이다. 한번 봐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의 국세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런 안일하게 대하시면 안 되고요.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폐업할 때 국세청이 바로 사실상 청산이다. 이렇게 보고 바로 상해 처분해요. 가지급금을. 그러니까 그 가지급금 원금의 반 정도 세금 내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하고요. 자, 그래서 언제냐. 제가 오늘 갖고 오는 사례는 이겁니다. 조그맣죠. 그런데 공신력이 있다. 제가 키워드릴 거고 이게 어떤 사례냐면 확대가 잘 되죠. 자, 이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따끈따끈합니다.
그 2021년 8월 30일에 나온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라는 건 그렇죠. 국세청이 과세를 했어. 납세자가 근데 이거 너무 억울해. 이럴 때 납세자가 바로 가는 그 구제를 청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가려줘. 조세심판원.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2021년 8월 30일 날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인지 보겠습니다. 조금 화면을 해서 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나이가 약간 지긋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면 글씨 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글씨 크기가 혹시나 대표님들 보시기 불편하지 않으실까 봐 보고 있고요.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자, 뭘로 붙었냐 이겁니다.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자, 이걸 주제로 한번 이게 당인지 분인지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그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치 여기까지 읽으면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처분청은 국세청, 처분청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알 수 있겠죠. 법인 대표님이 폐업을 했습니다. 청산이 아니고 폐업을 했는데 그때 이 국세청이 처분청이 들어와서 장부를 한번 싹 본 겁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발라내서 가지급금 처리한 안 한 가지급금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고 그거를 일제히 상해처분합니다. 그 해. 이 금액 엄청 크고요. 진짜 10수억 나오셨습니다. 이 폐업할 때 그래서 10수억 내고 폐업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시겠죠. 자, 근데 마치 이 요약을 읽어봤더니 처분이 잘못된 거래. 그래서 혹시나 그 국세청이 졌나 했는데 사실 주문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뭐 주문이 쭉 있는데요. 이 주문을 읽으시려면 이거 잠깐만 페이지가 읽지 마시고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당연히 아시듯이 이거 혼자 읽어보시면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런 말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하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대표님이 폐업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들어옵니다. 해서 폐업 다시 들여다볼게 해서 조사합니다. 이전까지 해서 가지급금들이 쫙 있어서 이걸 다 끄집어내서 가지급금 여기 금액을 좀 밝히면 그래서 그냥 제가 20억이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 너 없다고 폐업했는데 가지급금이 20억이 있네 하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부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산세까지 쭉 해서 부과했고요. 이 폐업이 2017년입니다. 2017년 폐업했고 그 다음에 그 과세관청에서 한 3년 있다 나왔죠. 3년 있다 나와서 이렇게 처분을 바로 과세를 하고 바로 불복을 한 거죠. 어떤 스토리냐면 왜 처분청이 뭘 잘못했냐면 20억을 쭉 꼽아서 다 과세를 했는데 이 20억 중에 한 5억 정도가 뭐였냐면 이 회사가 그 개발회사입니다. 건설 개발하는 그 회사인데 다세대 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개발하는 회사인데 이때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 세금을 대표님이 좀 내주신 게 있고 장부상 누락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표님이 냈던 거를 대표님이 가져간 부분이 있으세요. 도로. 근데 그 부분까지 이건 원래 대표님이 대납한 거니까 대표님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이게 대표님이 그냥 가져간 걸로 봐서 이거는 그냥 가지급 처리를 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억 중에 한 5억 정도만 봐준 거고 사실상 15억에 대해서 전부 과세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제가 가끔가다 현장 나가서 대표님들 많이 만나는데 이게 약간 조금 작은 대표님,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 가지급금을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공사업체, 건설업체 대표님들 예전처럼 면허해서 그 공사 몇 개 수주해서 이거 폐업하고 또 딴 거 해야지 하는데 폐업할 때 이렇게 국세청이 가지급금을 다 끄집어냅니다. 숨겨놨던 거 예전에 처리 안 했던 거 다 끄집어내서 다 과세한다. 이게 요즘 최신 국세청의 뭐 트렌드다.
예전에는 막 그런 거 과세 구색청이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워낙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 그 폐업할 때 이렇게 이렇게 쓱 넘어가더라. 구렁이 담 넘듯 가지금이 있는데 이거 좀 계정 좀 바꿔놓고 뭐 매출 채권, 뭐 재고 자산 이런 걸 바꿔놓고 이렇게 싹 정리하면서 이렇게 떨면서 폐업하면 없애주더라. 근데 그건 옛날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즘 그 폐업할 때 그 기장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굉장히 이거 잘 안 봐주세요. 괜히 이상한 계정으로 해줬다가 협조했다는 그거 쓸까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고 온 사례 보시면서 폐업 우리 그 가지급금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 가지급금의 세 번째 그림자 인정상여 처분 받으면 가지급금의 반 정도 그해 세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정말 유의하시고요. 대표님 다시 한번 우리 회사 가지급금 들여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짧고 굵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호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